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공방은 난무했지만 이른바 결정적 한방은 없었고 조 후보자는 검찰개혁 마음이 더 단단해졌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이 지사는 지사직을 상실합니다. 변종마약 밀반입 혐의 등을 받는 이재현 CJ그룹 장남 이선호 씨에 대한 법원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늘 열렸습니다.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아법에서 법적 쟁점 짚어봤습니다. 문 씨는 조폭이나 히피 같은 사회 부적응자나 하는 것이라는 기존 인식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문신 잔혹사, 오늘은 그 세 번째로 문신에 대한 위화감과 거부감의 기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9월 6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문신자 출입 금지. 한때 대중목욕탕에 이런 안내 문구가 붙어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었는데요. 마치 전염병 환자라도 대하는 듯한 문신에 대한 이런 거부감과 위화감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대중매체가 만들어낸 허구의 이미지일까요? 실체가 있는 인식일까요? 문신 잔혹사, 오늘은 그 세 번째로 문신은 조폭이나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어디서 왔는지 되짚어봤습니다. 로투데이 현장기획 장한지 기자입니다. 영화배우 신현준과 김원희가 주연을 맡은 2005년 영화 가문의 영광 2 가문의 위기입니다. 여검사와 조폭의 로맨스와 이로 인해 벌어지는 좌충우돌을 그린 조폭 코미디 영화입니다. 영화 속에서 거대 조폭을 이끌어가는 삼형제가 등에 나눠 새긴 호랑이 문신이 화제가 되기도 했던 영화입니다. 이처럼 문신은 조폭의 전유물 또는 상징물처럼 치부되곤 합니다. 실제 80년대나 9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조폭 검거 소식을 전하는 TV뉴스엔 체포된 조폭들의 상반신을 벗겨 일렬로 세워놓고 문신을 보여주는 장면이 공식처럼 어김없이 나왔습니다. 문신은 조폭이나 하는 것이라는 어둡고 음습한 이미지는 어떻게 형성되고 강화된 걸까요? 문신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는 언론 보도와 드라마나 영화 등 대중미디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1960년대 문신 관련 외신 보도입니다. 살인마 스페크의 문신, 캐나다 청년의 대유행, 시카고 살인마 파렌 만민을 지옥으로란 문신 새겨, 무조건 갱단으로 강주, 마닐라시 문신 금지령 같은 제목의 기사들입니다. 이런 식의 살인마나 범죄자들이 문신을 많이 한다는 식의 외신 기사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른 한 갈래는 60, 70년대를 관통하는 히피 문화를 타고 유입되는 문신 관련 가십성 외신 뉴스입니다. 이 경우 문신은 일탈적이고 퇴폐적인 이미지로 소비됩니다. 범죄자와 히피, 범죄와 일탈, 퇴폐, 어느 경우든 문신은 정상과 비정상의 이분법적 범죄에서 비정상의 범죄에 속하고 타자화되고 낯선 것이 됩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조폭만 잡았다 하면 상반신을 노출시켜 TV뉴스를 통해 전 국민의 문신을 보여주는 일이 일상화됩니다. 결국엔 이런 인식들이 쌓여서 문신은 조폭 같은 범죄자나 대마나 피우는 사회 부적응자들이 하는 것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확고해집니다. 조폭들이 문신을 했던 거는 조직원 간의 단합, 무슨 단결, 그리고 그 충성 유도, 뭐 형제를 맺는다고 문신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먹을 쓰는 애들이니까 자기 과시형으로 뭐 80년대 들어서는 이 같은 부정적 이미지에 문신은 유해하다는 보건안전 문제가 더 씌어집니다. 영구눈화장 시술 부작용, 미용문신 피부질환 유발, 예뻐지려다 평생 후회 등의 기사가 그런 것들입니다. 결국 문신은 곧 조폭 이미지에 문신은 위험한 것, 불법, 야매 이런 부정적 인식들이 문신에 더 입혀지게 됩니다. 문신이 보건위생에 위험한 발생이 할 염려가 있어 국민의 건강에 침해를 우려가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 국가가 관리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문신 합법화 법안은 만들어지지 않았고 법원은 문신이 불법 의료행위라는 점을 법률적으로 일관되게 확인해왔습니다. 대표적인 판례가 지난 1992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대법원 선고입니다. 당시 서울고법은 문신사의 눈썹 문신에 대해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눈썹 또는 속눈썹 모양의 문신을 하여준 행위는 통증도 없고 출혈이나 그 부작용도 생기지 않으므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일반 공중위생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 의료 행위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동안 법원 판결 경향을 뒤집고 불법 의료행위 혐의 문신에 무죄를 준 전향적인 판결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고법 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작업자의 실수나 기타의 사정으로 진피에 색소가 주입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문신용 침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면 각종 질병이 전염될 우려가 있다는 게 대법원 판단입니다. 이후 지금까지 문신은 불법 의료행위라는 법원 판결이 줄곧 유지되고 있습니다. 세월이 많이 달라졌는데 그 점을 감안하지 않고 문신이 의료행위라는데 문신 시술하는 의사 본 적이 있냐고 문신사나 타투이스트들이 목소리를 높여 반문하는 대목입니다. 병원에서 문신사가 하는 문신 행위는 불법이 아니고 병원이 아닌 문신사가 하는 문신 행위는 불법입니다. 시대 변화에 따라 이제 문신은 문화이며 남녀 구분 없이 눈썹 문신 등 자기 표현을 위하여 실제 그동안 금기시되어 왔던 문신이나 타투를 한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를 찾아보는 건 이제 하나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탤런트 고소영과 한예슬, 영화배우 류승범, 가수 이효리, 설현 박재범, 축구 국가대표팀 조현우, 차두리 등 일일이 손에 꼽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SNS를 통해 문신을 드러내놓고 자랑합니다. 숨기고 감춰야 할 것에서 자랑하고 따라하고 싶은 어떤 것. 지금도 TV방송에선 문신을 흉측한 상처라도 되는 양 모자이크 처리에 가리는 것을 감안하면 괄목할 만한 변화입니다. 이미 국민 의식이라든지 사회적으로도 다 저는 합법화는 이미 되어 있고 문서적인, 공문적인 내용만 불법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국내에서 반영구 눈썹 문신이나 타투를 포함해 한 번이라도 문신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약 1,30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문신사들은 현행 의료법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달라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2일 헌재에 문신 합법화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법률방송 장은지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앵커브리핑 조국 청문회 단상입니다. 오전 10시 2분 여상규 위원장이 착석해 청문회 개회 의사봉을 두드리며 청문회는 시작됐습니다. 청문회는 복도까지 취재진이 꽉 들어찼고 일본 방송들도 생중계에 나섰을 만큼 언론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긴장한 탓인지 조 후보자는 위증을 하지 않겠다는 선서를 하며 선서문에 적힌 날짜 2019년 9월 6일을 1919년 9월 6일로 잘못 발음하기도 했습니다. 여야는 청문회 뚜껑이 열리자마자 날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자유한국당 법사위 간사 김도우 의원은 이런 최악의 후보가 없었다며 모두 발언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모두 발언하지 말고 바로 질의를 시작하자며 기선제압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 송기현 의원은 그런 게 어디 있냐며 반발했습니다. 이에 여상규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하겠냐고 조 후보자에게 물었고 조 후보자는 간략하게 하겠다고 답한 뒤 모두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먼저 저와 제 가족의 일로 국민께 큰 실망감을 드렸다며 박탈감과 함께 깊은 상처를 받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죄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그러면서 저는 약속드린 대로 법무검찰의 개혁을 완결하는 것이 제가 받은 과분한 혜택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길이며 저의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 어느 정권이 들어와도 누구도 뒤로 되돌릴 수 없는 개혁을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은 더 단단해졌다고도 말했습니다. 폭탄 수준의 언론 보도, 그리고 가족을 죄어오는 검찰 수사, 더 단단해졌다는 대목이 의미심장합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가장 핫한 건 조 후보자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 위조 논란이었습니다.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조 후보자 아내가 교수로 오기 전부터 딸이 봉사활동을 했다. 내용 자체가 가짜다. 표창장 자체가 완전히 가짜다라고 조 후보자를 몰아세웠습니다. 이에 김종민 의원은 딸은 분명히 봉사활동을 했다. 고대를 다니면서 유학을 가든 의전원을 진학하든 동양대 표창이 뭐라고 그걸 위조했겠냐라고 조 후보자를 엄호했습니다. 표창 위조 논란을 포함해 증거인멸과 증거인멸 교사 등 여러 의혹에 대해 공방이 난무했지만 어느 쪽도 이른바 결정적 한방은 없었습니다.
조 후보자가 받은 여러 논란과 의혹에 대해 박지원 무소속 의원은 2개의 조국이 있는 것 같다. 주옥 같은 말만 했던 조국과 각종 의혹을 받는 조국, 2개의 조국이 있다고 조 후보를 꼬집었습니다. 박 의원은 다만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엔 변함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조 후보자의 이중잣대를 지적하는 목소리는 여당인 민주당에서 더 직접적으로 나왔습니다. 후보자는 학벌이나 출신, 진보적인 삶을 살아왔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는 것이 아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언행 불일치 때문이다. 후보자가 지금까지 인터넷에 올린 많은 SNS에 대해서 비난이 쏟아지는 것은 바로 우리 편을 대할 때와 남의 편을 대할 때의 기준이 다르고 따라서 편가르기를 했다는 점이다. 어느 편이냐에 따라서 잣대가 달라졌다는 것은 공정함을 생명으로 해야 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큰 흠이 될 수 있다. 검사 출신 민주당 금태섭 의원의 따가운 지적인데 금 의원은 그러면서 그럼에도 왜 조국이 검찰개혁의 적임자이고 법무부 장관에 왜 조국이 되어야 하느냐고 멍석을 깔아줬습니다. 이에 조 후보자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하며 그 일, 검찰개혁에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했고 그 과정에서 여러 기관과 계속 조율하고 협의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법무부의 탈검찰화로 지금까지 진행돼 왔던 과제를 마무리하고 물러나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그러면서 제 가족이 수사받고 있다는 점과 과거 여러 발언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 그런 점에서 제가 부족하지만 그런 검찰개혁에 있어서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감히 말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개혁 실천 마음 더 단단해졌다와 검찰개혁 잘할 수 있다는 조 후보자의 오늘 모두 발언과 답변 발언. 조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되면 그걸 개혁이라고 부르든 뭐라 부르든 검찰과의 전면전은 예정된 수순 아닌가 합니다. 수사권을 쥐고 있는 검찰과 인사권을 쥐고 있는 법무부 장관. 법무-검찰 대전의 막이 오르고 있습니다. 네, 또 재벌가 마약 사건입니다. 변종마약 밀반입 혐의를 받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 씨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용 변호사의 뉴스업입니다. 이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CJ의 유력 후계자로도 지목이 되는 이 장남 이선호 씨, 그제 이제 자신을 구속해달라면서 이제 검찰을 스스로 찾아갔었죠. 좀 이례적인 상황인 것 같은데 다시 좀 알아볼까요? 네, 그러니까 그 CJ의 이제 지금 장남 그 이선호 씨가 이제 검찰에 의해서 체포 구속이 안 되고 풀려났다가 지금 스스로 찾아간 그런 상황인데요. 이제 이선호 씨는 그 지난 1일에 그 미국에서 이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을 하던 상황에서 그 세관 직원으로부터 가방 검사를 받습니다. 이제 가방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엑스레이 검사를 받는데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서 세관 측에서 뭔가 이상한 것이 보이니까 이제 이선호 씨를 불러서 가방 검사를 하자라고 해서 결국은 이제 가방을 열어봤는데 그 이선호 씨의 가방과 이제 배낭에서 액상 대마와 그다음 대마 사탕 그리고 대마 젤리 이런 그런 수십 개가 이제 무더기로 적발이 된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공항에서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어서 이제 간이 소변 검사까지 받았는데 거기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한 일주일 정도 이내에 대마를 흡입을 했다라는 어떤 그런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이선호 씨는 피의자 신분이 되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조금 이례적인 것은 이렇게 대마를 반입을 하다가 이제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가 되는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는 긴급 체포가 되었다가 이제 영장이 청구가 되어서 보통은 구속 수사를 받는 것이 일반적인 케이스인데 조금 이 씨의 경우는 그 수사기관에서 그냥 그 귀가를 시켰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씨가 이제 귀가를 시킨 것이 결국은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라는 논란이 나오니까 이 씨가 스스로 검찰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 날짜가 이제 그 4일 오후 6시 반쯤이라고 하는데요. 혼자 택시를 타고 검찰을 찾아간 이 씨가 이제 주위에 밝힌 바가 이제 나왔는데 그게 본인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게 마음이 아프다. 하루빨리 구속되기를 바란다. 지금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의아한 거는 마약을 굉장히 대담하게 가방에 이제 캐리어에 담아왔을 때 이게 좀 안 걸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걸까요? 아마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특히 액상 대마 같은 경우는
얼핏 보면은 전자담배를 필 때 거기 전자담배에 끼우는 그 카트리지와 거의 똑같이 생겨가지고 적발이 대단히 어렵고, 그 다음에 뭐 젤리나 사탕 같은 것도 당연히 보면은 그냥 기호식품으로 보일 테니까 적발이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액상 대마 같은 경우는 냄새가 거의 안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지에서 이것은 피워도 단속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어서 지금 좀 부유층 자제들 사이에서 액상 대마가 되게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일반적인 대마에 비해서는 상당히 비싸다고 하는데도 많이들 지금 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번에 그 혐의로 지금 수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네. 어쨌든 어제 이제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일단은 뭐 구속전 피의자 신문 결과가 이제 오늘 나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영장이 좀 발부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증거는 확보가 되어 있지만 구속 사유로 또 하나 봐야 되는 거는 도주 우려 부분인데요. 이제 물론 이 씨가 스스로 찾아갔다라는 점에 대해서 이거 도주 우려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일 여지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도주 우려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은 뭐냐면은 이 사람의 어떤 유죄 가능성입니다. 유죄가 인정되었을 때 실형이 나올 수 있는가,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은 도주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크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대마를 단순 소지한 것이 아니라 밀반입하다가 적발이 되었기 때문에 법정형은 뭐 2년까지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어서 아마 도주 우려가 조금 있는 것으로 보여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다면 일단 피의자의 신병이 확보된 상태에서 향후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개인적으로는 이번 이 씨의 법적 처벌 가능성 얼마나 보십니까? 뭐 본인이 일단은 인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증거도 있기 때문에 뭐 이제 대마와 관련된 대마의 흡입과 밀반입과 관련된 혐의는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결국 쟁점은 집행유예가 나올 것인가 아닐 것인가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뭐 이제 추후 재판부에서 판단할 문제일 것 같습니다. 네. 뭐 영장 심사도 포기하고 어떤 처벌이든 뭐 달게 받겠다라는 뜻을 밝혔는데요. 이 씨에 대한 수사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